베드타임 스토리 23 바비의 커다란 모험. 바비는 캐나다 로키 산맥 서쪽의 오래된 대초원의 큰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어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곤 해하였어요. 바비는 그의 가정이 돈 많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수영할 수 있는 호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애완동물과 동물들이 자라는 헛간이 있었어요. 그곳은 한 가지만 빼고 12살의 소년이 자라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였어요. 이웃에 사는 농장의 다른 모든 소년은 자신만의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비에게는 다른 애완동물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더 크면 말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자신의 말이 없었어요. 바비는 자신도 이제는 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고 생각했어요. 바비가 가장 바라는 것은 온 세상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말을 탈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만의 말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바비는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간청했어요.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내 말을 정말 갖고 싶어요. 그는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아직 넌 어려. 그런 책임을 지기엔 아직 이르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말을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누가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말을 돌보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빠는 바비의 요구를 들으시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아내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엄마는 말은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아들. 그게 정확히 우리 생각이야. 내가 몇 주 후 집에 돌아올 때 너에게 답을 해주마. 바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적어도 아빠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 있는 동안 바비는 엄마가 시키는 집안일을 다 하고 자기 자신만의 말을 가질 꿈을 꾸었어요. 2주일 후 뜰에서 울리는 요란한 경적 소리가 아빠가 집에 오셨음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요. 아이들은 모두 팔을 벌리고 아빠 품으로 달려갔고 엄마는 아빠와 안고 입을 맞췄어요. 바비는 아빠가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내 말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빠는 웃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셨어요. 바비는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빠, 어떻게 결정나셨나요? 아빠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바비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식사가 시작이 되고 또 끝이 나도 아빠는 말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만 하셨어요. 바비는 구걸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바비는 나쁜 소식이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는 아빠가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어요. 일요일 아침이 되자 바비는 거의 포기하였어요. 적어도 올해는 자신의 말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는 바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바비야, 아빠는 너가 말을 가질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에게 꼭 맞는 말을 찾았어. 뭐라고요? 바비의 눈이 놀라움으로 번쩍 떠졌어요.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마구간이 여기서 45km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 트레일러가 없다는 거지. 말 트레일러는 말을 싣고 올 자동차야. 그래서 너가 너의 말을 타고 집까지 데려와야 한다는 거야. 아마도 말을 타고 집까지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는 일찍 집을 떠날 거야.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라. 잠시 숨을 돌리신 아빠가 물으셨어요. 그런데 바비야, 너가 그런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다 자랐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해 저는 이웃 친구들의 말을 타봤어요. 그런데 단 2번 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튼튼하고 건강해요. 할 수 있어요. 나도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특별히 너가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를 기억한다면 말이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빠는 바비를 깨웠어요. 일어나 카우보이,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밖은 추워. 대모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지? 네, 아빠.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족 예배 시간에 아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모든 가족이 바비와 그의 3마리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 바비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차로 45km의 포장도로를 달려가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곧 그들은 가축 울타리를 급선회하여 큰 말목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건장한 목장 주인과 2마리의 양치기 개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내 이름은 앤더슨이야. 너가 바비구나, 그렇지? 그 사람은 바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은 안장말을 찾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참 잘 왔다. 앤더슨 씨는 울타리에 기대어 서서 소리쳤어요. 데려와! 개들은 번개처럼 사라졌어요. 몇 분 후 25마리나 30마리쯤 되는 말대가 그들의 발 뒤꿈치를 무는 개들과 함께 마구간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아침 달리기와 자신들의 임무를 다 했다는 만족감으로 개들은 가까이에 누워서 다음 지시를 기다렸어요. 너에게 꼭 맞는 말이 있단다. 이 말은 나와 내 아내 그리고 개들, 말들과 함께 자라면서 우리 4자녀와 같이 지냈어. 지금 우리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있어. 이 작은 암말은 아주 순해.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많아. 이 말은 승마용으로도 좋고 밧줄을 매서 수레나 마차를 끌 수도 있어.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미스티! 이리 와! 그가 부르자마자 말대 가운데서 암말 1마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암말은 울타리 난간 너머로 목을 뻗어 목장 주인에게 코를 들이밀었어요. 귀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는 반쯤 채워진 귀리 양동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암말은 행복하게 양동이에 코를 들이밀고 한입 가득 귀리를 물었어요. 바비는 손을 내밀어 암말을 쓰다듬었어요. 암말은 바비를 밀치면서 앞에 있는 귀리를 보고 침을 흘렸어요. 뚝. 그는 웃었어요. 암말이 저를 좋아해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잘 보살펴 주거라. 몇 년 동안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야. 자, 카우보이! 목장 주인은 말을 계속했어요. 넌 미스티를 타고 집에까지 가야 해. 그래서 나는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해. 내 자녀들이 다 떠나서 나는 미스티에게 미스티를 잘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좋은 가정을 찾아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와 흥정을 하려고 해. 25달러를 더 내면 미스티의 안장과 굴레, 갈고리 그리고 정오에 미스티에게 줄 사료 반포대를 주겠어.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좋습니다. 아빠가 대답했어요. 바비는 미스티에게 안장을 지우고 귀리 반포대를 안장 뒤에 싣고 밧줄을 귀뿔에 맸어요. 바비는 말에 올라타고 마당을 한 바퀴 돈 뒤 늙은 목장 주인과 아빠에게 손을 흔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로 내려갔어요. 아빠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바비 곁을 지날 때 손을 흔들어주고 차를 몰고 갔어요. 45km를 가려면 바비가 미스티를 타고 얼마 동안은 걸어가고 얼마 동안은 달리고 얼마 동안은 빠른 걸음으로 가야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아빠와 계산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길 위로 달려나와서 맹렬히 짖는 2마리 개였어요. 미스티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뒷발로 차며 개들이 물러설 때까지 위협했어요. 그러나 개들은 다시 미스티를 공격했어요. 바비는 필사적으로 미스티에게 매달렸어요. 미스티는 빙글빙글 돌면서 뒷발을 날렸어요. 하지만 개들은 다시 지저댔어요. 바로 그때 농부의 아내가 집에서 나오더니 손을 흔들면서 개들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돌아와! 어서! 라고 하자 마지못해 개들은 돌아갔어요. 부인은 미안해. 저 개들은 낯선 사람만 보면 언제나 짖어. 라고 소리쳤어요. 바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미스티에게 앞으로 가라고 재촉했어요. 사나운 개들을 만나 무서웠지만 바비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는 가축떼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 자란 이런 동물들은 무게가 반톤 혹은 그 이상 나갔으며 그런 동물들은 그들이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을 밀치거나 뛰어오르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바비는 미스티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연못이 있는 길가에 말을 세웠어요. 그는 미스티를 위해서 귀리 반포대를 내려주고 미스티가 쩝쩝거리며 귀리를 먹고 있는 동안 도시락을 꺼내어 점심을 먹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곧 다시 길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구름이 머리 위로 몰려오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바비는 추위를 느꼈어요.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바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3명의 카우보이들이 모는 100마리 이상의 큰 솥대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길 양쪽에서는 물이 있어서 피할 곳이 없었어요. 미스티는 콧바람을 내며 땅에 버티고 섰어요. 바비는 기도했어요. 주님, 천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쓰러지거나 미스티가 뛰어오르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미스티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미스티 역시 가축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스티는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덤벼보라는 자세를 취했어요. 놀랍게도 가축대는 나누어지며 그들을 돌아서 갔어요. 카우보이 한 명이 지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좋구나, 꼬마. 좋은 말을 타고 있구나. 바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어요. 오후 늦게 큰 눈송이들이 떨어졌어요. 바로 앞에는 레드강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는 크고 무섭게 보였어요. 다리에 올라섰을 때 나무 판자가 울리는 소리가 미스티를 겁먹게 했어요. 미스티는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바비는 밀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끌어보기도 하고 소리도 치다가 다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스티가 큰 폭풍이 오기 전에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갑자기 빨간 픽업 트럭이 멈추더니 말 장수인 켈리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미스티가 전에 한 번도 다리를 건너본 적이 없는지 무서워하고 있어요. 바비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가 말했어요. 너가 말이라고 생각해봐. 그는 그의 픽업 트럭 뒤로 가서 먹잇그릇에 귀리를 반쯤 채워가지고 왔어요. 여기 차 뒷문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이걸 끼워봐. 아마도 말이 코를 먹이통에 넣고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너를 따라올 거야.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리를 건넌 후 켈리는 말했어요. 이제 어서 가봐. 친구, 1시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곧 그들은 앞문을 통해 빠르게 들어갔어요. 엄마와 아빠가 달려나와서 그들을 맞아 주었어요. 너가 해냈구나,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는 바비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굴레와 안장을 벗기면서 바비는 미스티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미스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대모험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끝.